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 자산, 바로 우리 회사의 평가, 비상장 주식 평가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희 연구원 중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신 연구원이 있어서 오늘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하상만 연구원은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원이고 오랜 동안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대표님들께 많은 도움을 드렸고요. 특히 오늘은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수기로도 암산으로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대표님들 스스로 우리 회사 주가를 아주 간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적어도 내 재산은 내가 얼만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세금을 내는 이 세법상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해서 들으시고 해마다 대표님 회사의 주가를 좀 평가하시고 올해도 결산을 하시고 나셨을 때 과연 내 회사가 세법상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법인의 주식 가치, 시가가 얼마입니다. 액면가 얼마입니다.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론에 들어가서 시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러면 시가 범위의 확대 인정시가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이죠.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3자와의 거래 가액. 여기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외가 되고요. 두 번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부동산에서 많이 이렇게 시가를 매기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식 등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용,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 경매, 공매 가액이 바로 인정시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가와 인정시가로 인정받는 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시가로 상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세를 매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의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주식, 특히 비상장 주식은요, 그 특성상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시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이전에는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단술, 산술 평가 방법을 활용을 했어요. 순손익가치에다가 순자산가치를 더합니다. 그거를 2로 나눴어요. 이렇게 해서 시가를 매겼고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시가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방법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주당 순손익가치 곱하기 3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주당 순자산가치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이거를 5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주당 평가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체크하시고 넘어갈 부분이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0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요,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 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보시고 따라서 한 두 번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편하게 주식가치를 평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한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에요. 직전 1년은 당기순이익에다가 3을 곱하고요. 직전 2년차는 곱하기 1을 합니다. 직전 3년은요 1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순손익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을 더합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곱하기 40%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자산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렇게 더하시면 법인의 회사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도표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4억이에요. 2018년도가 당기순이익 2억입니다. 2017년도가 1억입니다. 이런 법인이에요. 이 법인의 한 주당 발행한 액면가는요 5,000원이고요. 발행한 총 주식 수는 10,000주입니다. 자본금 그러면 얼마죠? 네,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주당 시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요 표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1년, 2019년도죠. 당기순이익 4억입니다. 그러면 4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2억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직전 2년도는 곱하기 2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기순이익 2억에다가 2를 곱하면 4억이 나오겠죠. 직전 3년은 당기순이익이 1억입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1을 곱하면 1이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합을 하면 네, 17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인의 순손익가치가 17억이 나온 거고요. 순자산가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을 더한 게 순자산가치다. 즉 자본총계를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현재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억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3.2억이 나오죠. 그러면 이 법인의 2019년도 회사 가치는요, 얼마가 나오죠? 네, 20.2억이 나오죠. 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요, 20.2억이 됐습니다. 이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 주당은 얼마 나오죠? 액면가, 발행할 때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0만 2천원이 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생각보다는 꽤 높게 나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이네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법인의 비유동 자산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더해 합을 총 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눴을 때 50% 이상이 되게 되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평가 방법이 달라지냐면 일반적인 평가 방법에서 한 주당 순손익가치 3을 곱했잖아요. 여기서는 2를 곱합니다. 그리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서는 3을 곱하게 돼요. 이거를 5로 나눕니다. 네, 일반적 평가 방법과는 앞에서 3을 곱하고 뒤에다가 2를 곱하는데 여기는 앞에다가 순손익가치에다 2를 곱하고요. 순자산가치에 3을 곱하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요, 첫 번째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순자산 가치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줄여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효과가 그만큼 미비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들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어떤 법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시 전 법인, 그리고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네.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3년이 안 된 법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법인들은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신설법인, 3년 미만의 법인들은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아주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 3년 미만일 때 지분 구조를 잘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즉, 배당하기 좋은 구조로 지분을 세팅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휴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그리고 평가 기준일 전 3년 내에 사업연도로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있는 법인 주식. 어떤 이야기냐면요, 올해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결손, 2018년도 결손, 2017년도 결손, 네, 직전 3년 연속으로 결손이 있는 법인들은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가 넘는 회사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게 되면은요, 단기 순이익을 줄였다고 해서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들은요,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할 때만 해도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라든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을 만나서 주식을 양수도 하거나 주식을 증여를 할 때 단기 순이익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대표님과 좀 아이디어를 내서 단기 순이익을 좀 많이 줄인 다음에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목표치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하거나 양수도를 하거나 해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과세당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한도가 신설이 됐어요. 2017년도 4월 1일부터 18년도 3월 31일까지는요, 순자산에 70% 한도를 뒀는데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80% 한도를 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한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순자산 가치의 80%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이 회사 자본이 100억이면 이 80%인 회사 가치를요, 80억 밑으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기 순이익을 줄이고 결손을 내서 주식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이렇게 해서 절세를 받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80% 밑으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비상장 주식의 보충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이네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요, 법인의 비유동 자산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더해 합을 총 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눴을 때
50% 이상이 되게 되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평가 방법이 달라지냐면 일반적인 평가 방법에서 한 주당 순손익가치 3을 곱했잖아요. 여기서는 2를 곱합니다. 그리고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서는 3을 곱하게 돼요. 이거를 5로 나눕니다. 네, 일반적 평가 방법과는 그 앞에서 3을 곱하고 뒤에다가 2를 곱하는데 여기는 앞에다가 순손익가치에다 2를 곱하고요. 순자산가치에 3을 곱하죠. 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요. 첫 번째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순자산 가치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효과가 그만큼 미비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들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어떤 법인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시 전 법인, 그리고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네.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고 3년이 안 된 법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법인들은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신설법인, 3년 미만의 법인들은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아주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 3년 미만일 때 지분 구조를 잘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즉, 배당하기 좋은 구조로 지분을 세팅해 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휴 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그리고 평가 기준일 전 3년 내에 사업연도로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있는 법인 주식. 어떤 이야기냐면요. 올해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 결손, 2018년도 결손, 2017년도 결손, 네, 직전 3년 연속으로 결손이 있는 법인들은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 비율이 80%가 넘는 회사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게 되면은요, 당기순이익을 줄였다고 해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들은요, 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할 때만 해도 순자산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라든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을 만나서 주식을 양수도 하거나 주식을 증여를 할 때 당기순이익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대표님과 좀 아이디어를 내서 당기순이익을 좀 많이 줄인 다음에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목표치만큼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하거나 양수도를 하거나 해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과세당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한도가 신설이 됐어요. 2017년도 4월 1일부터 18년도 3월 31일까지는요, 순자산에 70% 한선을 뒀는데, 2018년도 4월 1일부터는 80% 한선을 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이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한도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순자산 가치의 80%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이 회사 자본이 100억이면 이 80%인 회사 가치를요 80억 밑으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당기순이익을 줄이고 결손을 내서 주식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이렇게 해서
절세를 받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80% 밑으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대표님, 오늘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내 회사,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세법상 가치를 해마다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주식이 이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렵더라도 꼭 복습하셔서 적어도 내 회사의 주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알림이 뜹니다. 자, 이렇게 맞춤 설정 또 전체 알림을 해 놓으시면 지금 다음 영상에서는 명의신탁 해지 실제 사례를 또 영상을 올릴 거예요. 대표님들도 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림 설정 반드시 해 놓으시고요. 자, 궁금하신 내용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댓글 같은 경우는 단순 문의는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상담 남기기 링크가 있습니다. 상담 남기기 링크를 통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